오늘 현수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터치하고 스킨십 쉽게 하는 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영수한테 감당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현수님이 아이 셋이 있다 보니까 영수한테 막 감당하라 그러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현수님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상철하고 영수 둘 다 현수님하고 이제 다 끝났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광수하고 영식하고 나머지 남출들한테 다시 추파를 던지더라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현수님은 함께 아이를 키워줄 사람 구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자기 아이 셋 있으니까 뭐 감당이라고 말할 때부터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이분은 사실 제일 1순위 2순위니까 이 사람들과 안 되면은 보통은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수님은 막 영식님한테도 막 그러고 광수한테도 그러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현수님 같이 이렇게 말을 왜곡하게 전달하면은 현수님을 인해서 다 꼬이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잖아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현수님이 정희씨하고 영수님한테 상철씨가 나한테 확신해주고 아이셋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담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현수님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헷갈리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피해자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꼬아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철이를 좀 약간 못되게 만들려고, 나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헷갈려서 그런 애보다는. 상철님은 현수님한테 확신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아이셋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현수님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상철님한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현수님이 상철씨를 대놓고 보험으로 두고 영수를 알아본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안 된 건데, 현수님 자신에 대한 거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상철이가 나한테 확신을 줬는데 아이셋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수님이 나이도 있고 아이셋 어머니신데 남자분들한테,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분들한테 터치하는 게 너무 지나쳐. 제 리뷰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자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는 것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현수님은 제가 여태까지 본 여자분들 중에 가장 남자분을 쉽게 만지는 분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나는 솔로 28기를 리뷰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 느끼는 거는, 내가 여자친구도 없고 솔로고 외롭고 그러면은 현수님 같이 이런 분이 터치하고 이렇게 들이대도 뭐 적당히 뭐 받아줄 수 있고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확실하게 밀어내고 선을 그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나는 솔로 28기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상철하고 영수 보세요. 상철도 초반에 현숙이가 어깨에 기대고 스킨십 하는 거 냅둬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상철 씨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상철님이 아이가 없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영수도 현숙이가 이번에 여자들 있는 데서 영수 어깨에 기대고 또 손잡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들이 보고 영수를 다 손절하잖아. 이게 오히려 이제 현숙님의 이런 거를 냅두면은 남자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숙도 영수랑 기껏 여자 출연자랑 다 있는 데서 만지고 즐기고 막 그려놓고 막상 옥순한테는 영수가 반응만 즐긴다, 수동적인 것 같다, 상철이는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영수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즐기는 것 같다면서 막 틱틱댔잖아요. 이게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러면은 반대로 현수님은 그렇게 영수한테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만졌다는 건가? 이게 너무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영수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상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들이댄 거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현수님은 그렇게 남자한테 마음이 크지 않아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행동하는 거랑 말이랑 달라. 팔꿈치는 계속 영수 등에다 갖다 대고 들이대고 그랬으면서, 이게 그런 느낌인가? 행동은 되게 쉬운 사람처럼 해놓고 막상 남자가 다가가거나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나 쉬운 여자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정색하는 그런 타입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현수님 계속 보면서 정색했다가 웃으면서 스킨십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그렇게 다들 데이트하고 와서 현숙씨가 이제 상철씨 불러냈잖아요. 분명히 현숙님은 제작자하고 인터뷰할 때 영수하고 1대1 대화까지 끝나고 영수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수에 대한 마음이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해서 상철한테 집중하려고 했는데, 오늘 상철씨하고 1대1 대화를 할 때 상철씨가 아이 셋인 게 부담된다, 나는 솔직히 아이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부담되고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현숙이 손절당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은 사실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이 한 명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상철님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반대로 영수님은 아이가 없는데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다 뭐 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내가 내 아이들처럼 잘 키워줄 수 있어요. 헛소리죠. 상철님 반응이 아주 정상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자식을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다는 말을 쉽게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영수는 그러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거기에 휘말려 있고 그러니까. 현수님이 상철 씨한테 손절당한 다음에 영수 불러내가지고 영수도 손절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홧김에 이제 영수 손절한 거예요. 홧김에. 영수도 내가 아이 셋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거절할 것 같으니까 거절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 친 거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영수까지 손절한 겁니다. 1순위, 2순위를 상철한테 손절당하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숙이가 여자들 방에 가가지고 정희하고 영숙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이가 아이 셋을 감당하겠다고 했었다. 근데 아이 셋을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확 갔던 건데 지금은 고민된다 해가지고 끝났다. 그래서 이제 상철씨 이미지만 다 나쁘게 만들었죠. 이 말을 없는 걸 지어내서 상철씨 이미지를 깎아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정숙님보다도 영숙님보다도 훨씬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아. 영숙이나 정숙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볼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있잖아요. 현숙씨가 영수하고 상철하고 다 안 되고 나서 여자 출연자들한테 내 불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막 소설 속의 문구처럼 책에 나오는 무슨 문장처럼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 무슨 시인인 것처럼 문학소녀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 이상해. 하나같이 내 불꽃들이 다 사라졌다고 표현하더라고. 진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정희님 보세요 여러분들. 정희님 되게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도 오래 하셨고 가장 똑똑하신 분이 정희님일 텐데 정희님 되게 말을 쉽게 당당하게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십니다. 간단 명료하게. 근데 반면에 현숙님은 좀 말이 좀 뭔가 장황하고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이상해요. 보면은 계속 이제 현숙님 얘기하는 거 보다 보면은 영숙님이 이순이 사라진 거 영수는 왜 아웃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녀로서의 만남은 즐거웠는데 부부로서 살 수 있을지는 답이 안 나서 정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좀 현숙님이 전부 다 현숙님한테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을 다 남으로 돌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별로였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숙님이 영수가 분명히 영수는 현숙님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숙까지도 어장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부부로서는 답이 안 나서 정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숙씨한테. 영수가 믿음을 주긴 줬지. 영수는 말만 그럴싸하게. 근데 그 믿음을 다 모든 여출들한테 줘서 그렇지 약간 좀 영수가 믿음 비슷한 거를 주긴 줬어요. 상철한테는 확실하게 상철이가 확신을 준 적이 없는데 상철이가 확신 줬다고 현숙이가 말을 지어냈지만은 영수가 믿음을 줬다는 얘기는 믿음 비슷하게 주긴 줘가지고 그건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숙씨가 영수씨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정숙이랑 현숙이랑 싸우는 건 언제 나올까요? 그냥 낚시였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뭔가 예상 자신은 없는데 아마 지금 정숙이랑도 영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숙이가 지금 상철이 알아보고 막 지금 딴 남자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겠는데 정숙이가 너무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영수가 이제 현숙이랑 잘해보려고 대화하다가 다시 또 눈 맞는 거 아닐까요? 정숙씨가 너무 막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슈페리어님께서 자기소개 때 현숙이가 부동산 경매로 자산이 많아서 자녀 3명 교육 걱정이랑 미래 걱정 없다고 했는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행동거지 때문에 비호감일까요? 남자 심리 궁금합니다. 남자 심리는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일수록 여자분들의 그런 경제적 능력 안 봅니다.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일수록 오히려 그 여자분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여자분의 말본색, 말투, 억양, 텐션, 행동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남자들은 여자분들 뭐 집안이나 무슨 뭐 경제력, 뭐 재산, 직업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중요하게 안 봐요.